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김기수입니다. 오늘 정세와 정책에 제가 글을 썼는데 미중 갈등의 재조명, 경제 분쟁을 넘어 패권 및 이념 갈등으로 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어떤 추세로 이어지고 있냐 하는 거를 우리가 짚어본 겁니다. 그 전에죠. 2017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3,75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00억 불을 축소시켜라 하는 요구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경제 분쟁인 줄 알았어요. 특히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국가가 다툼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죠.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은 5,050억 불이에요. 5,050억 불을 수입했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이 1,300억 불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무역 적자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 관심을 쏟다가 미국이 드디어 보복을 하기 시작했죠.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는데 25%까지 추가 관세가 매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국가가 타협을 하게 되고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관세와 관련된 분쟁은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의 요구가 변하기 시작해요. 중국과 미국 간에 불공정 무역 행위가 너무 많다. 이걸 고쳐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조금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8대 기간 산업의 기업들이 다 대기업인데 그게 다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중국은.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해요. 수출을 할 때 보조금을 줘서 수출 단가를 떨어뜨리게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중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건 한 예지만 바로 이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런 거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불공정 무역 행위다. 없애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중국이 여태까지 미국 기술을 많이 훔쳐갔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없애라. 등등등등을 미국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양국 간의 경제 분규가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문제를 넘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서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공세를 계속한다는 것은 중국의 지금 경제 체제를 미국이랑 비슷하게 변화시켜라 하는 요구와 같습니다. 중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게 돼 있죠.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경제적인 난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양국 간에 패권 다툼이 있다고 봐요. 동태평양을 중심으로 서로 이 지역에 대한 우위권을 점하기 위한 경쟁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미국이 절대적인 지배력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자기네 영향력으로 가져가려 한다라는 인식을 미국이 하기 시작하면서 정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2017년 12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그들이 국가중심 경제체제를 확대하여 이 지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축하려 한다. 이거는 이 지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패권 방어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미중 간의 갈등이 단순히 경제 범위를 넘어서 군사 외교적으로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한 스텝을 더 나가게 된 게 지금 양국 간의 갈등의 근저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공산당의 세계적인 팽창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싸움을 벌인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중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양국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브라이언 지금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이죠. 2020년 6월에 유명한 연설을 냈어요. 그런데 이 연설 내용을 잠깐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 조직이고 공산당 서기장 시진핑은 자신을 소련 요세프 스탈린의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 공산당은 과거 구소련의 공산당과 차이점이 없다. 그거는 미국과 공존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응해서 올해 10월 초에 시진핑 역시 맞대응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항일승전 75주년 좌담회에서 한 발언인데 그 내용은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려 한다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만약 중국 공산당을 훼손시키거나 도전한다면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처음에는 무역에서 시작됐지만 계속 상승해서 지금은 패권 경쟁을 넘어 이념 분쟁 수준까지 확대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국가의 분쟁이 간단하게 가라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